자, 가볼게요.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4번부터 6번. 네. 7번부터 9번. 10번부터 12번. 원방 앞부분. 라미나. 너도 이대 보고 질문 받은 거.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8번. 16이요? 자,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16번은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요. 혹시 근데 16번을 질문하신 분들은 저한테 필수적으로 하는 질문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무슨 뜻이냐면 16번을 맞았어. 근데 만약에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 뒤에 몇 번이냐면요. 여기 있다. 47번. 질문하실 건가요? 16번과 47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말을 달리해서 너네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16번은 그냥 대놓고 일단 두 원의 뭐를 지난데 교점을 지나면서 또 누구도 지난데 1,0도 지난데. 그럼 얘들아 일단 수학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원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게 나올 거야. 그럼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원을 대표하는 식이 뭐라 그랬지? 말 그대로 1번 원 더하기 k 곱하기 2번 원은 0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16번을 보면 앞에 원을 먼저 써주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그리고 k 곱하기 뒤에 원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 거기다가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게 바로 얘들아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대표하는 식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콕 찍어가지고 요 파란색 원을 찾고 싶다 이거야. 선생님 그럼 제가 이 파란색 원을 어떻게 하나만 콕 찍어서 구합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지나는 점 하나 줬을 거야. 그게 지금 1,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1,0을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볼게. 10, 10, 10. 그럼 뭐 나오냐? 마이너스 4 더하기 k 곱하기 어차피 없어질 거고 1, 1이니까 2, 마이너스 2가 바로 0이다. 따라서 k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거꾸로 여기 k 대신에 다시 넣으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파란색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저기 앞에 없으니까 그냥 끝났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인데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은 0. 원 앞에 개수는 항상 1이어야 되니까 다시 음수를 곱하면 요런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게 바로 저 수많은 원들 중 1,0과 교점을 지나는 원이더라. 그놈의 뭘 찾아달래? 넓이 찾아달랬으니까 다시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요렇게 바뀔 거고 9 더하기 1은 10인데 마3이니까 13이 나와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 보세요. 답은 13파이.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잘 봐. 16번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4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그럼 도대체 왜 16번하고 47번은 쌍둥이 문제냐라고 하면 47번도 보자. 앞에 원, 뒤에 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원 두 점에서 A, B에서 만났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C점을 하나 던져주고 A, B, 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에서 거꾸로 말하는 거 있지. 결론부터 말한 다음에 가정을 앞에 사건을 먼저 말하듯이 아까 16번은 두 원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얘는 그냥 세 점 주고 사실 그 A, B가 원의 교점이었어. 뭔가 돌려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어쨌든 두 원을 어떻게 해야 돼? 같다고 두는 게 아니라 K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 넣어? 그 지나는 점이 1,4니까 1, 4, 1, 4 등등등 넣어서 이 K 값을 찾고 이 K 값을 다시 넣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A, B, C를 지나는 원이 나오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47번이랑 16번은 사실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말이 무조건 써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풀이를 시작해라? 도형 더하기 K 곱하기 도형 이렇게 판단하라고 했어. 그게 는 0. 단지 여기서
얘가 직선, 직선, 원, 원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7번은 좀 이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6번까지 그 문제 유형까지 받았고, 그러면 18번까지는 없습니까? 그럼 19번부터 21번. 20? 자, 20번은 혹시 있어요? 그럼 제가 따로 하도록 할게요. 저 지우야 체크해놔. 자, 다음 22번부터 24번이요. 20. 몇 번? 아니야? 오케이. 자, 25번부터 27번. 27? 자, 27번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접점을 A, B를 할 때, 자, 요거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여오세요. 질문 많으니까 빨리 앉아서 빨리 들으셔야 돼요. 질문 많은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자, 지금, 근데 얘들아, 요것도 또 선생님이 물어볼 거 있어. 만약에 27번을 맞은 학생은요, 뭐를 또 맞을 수밖에 없냐면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 53번 문제랑 생각해 주시면 돼요. 27번이나 또 53번은 유사 문제입니다. 왜? 지금 27번을 보시면, 저도 그림을 아마 53번이랑 똑같이 그릴 거예요. 밖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었대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밖에 지금 1,3이 있대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나는 그 두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얘를 선을 이어서 지금 A, B, P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라. 아까 아마 53번도 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 주황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을 아니까요. 전 Y는 M, X 빼기 1 더하기 3이라고 둘게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접선은 원이랑 결국 D와 R 값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 직선부터 중심 0,0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그게 반지름 몇 자리였습니까? 루트 5짜리였네요. 여기서 바로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M 값을 구하면 이 직선이 말 그대로 두 개 나오니까 직선이 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일단 다 가볼게. 그럼 M제곱, 우리 대각선끼리 곱하고 제곱했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은 5M제곱 플러스 5가 나올 거니까 자, 4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이고 한 번 더 인수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럼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라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한 직선은 Y는 2분의 1 X. 자, 2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직선을 찾았으니까 요 점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 점은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교점이라고 하니까 수학에서 교점은 말 그대로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보자라는 거지. 누구를? 아무 직선을. 그러면 아무 직선 넣어가지고 아니면 둘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넣어서 x, y를 찾고 우리는 세 좌표를 아니까 무슨 공식 쓴다? 신발끈 공식 쓰면 또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만 봐도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저는 이거 조금 혐오스러워요. 요 풀이는. 왜냐면은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만 벌써 여러분들이 쓴 개념만 해도요.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냐? 원이랑 직선이랑 접하니까 D는 R 공식을 쓸 수 있냐? 여기서 구한 M값 갖다가 교점을 구할 수 있냐? 그 교점을 구했다면 너는 혹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신발끈 쓸 수 있냐? 또는 또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냐? 너무 많은 개념을 물어보니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고요. 27번이랑 53번은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뭐냐? 우리 혹시 이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 직선을 뭐라고 했는지? 극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극선은 아시다시피 저 밖에 있는 점을 무슨 취급해달라? 위의 점처럼 생각하고 새겨달라라는 거지. 그러면 세우면 뭐가 나옵니까? x 플러스 3y는 5. 끝난 거예요. 요게 바로. 요게 이 직선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이걸 구하면 끝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요? 밑변과 높이죠. 그럼 높이는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요.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높이예요. 그래서 높이가 루트 10분의
1,3 넣으면 10에서 5 빼니까 5가 나와서 얘는 2분의 루트 10이 일단 높이예요. 끝났어요. 벌써 삼각형 높이가 끝났죠. 근데 그러면 전 AB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AB가 한 글자로 뭐예요? 현이에요. 결국에 현이니까 우리 현하면 내가 뭐만 생각해달라 했지? 소만 기억해달라 그랬거든. 이렇게.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 5짜리고 우린 여기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로 저 노란 색깔 구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별표는 또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루트 10분의 0,0 넣으면 5.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루트 10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별표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로 5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5-4분의 10을 빼달래.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결국 2분의 5가 나올 거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게 몇 개? 2개.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정답은 S는 2분의 루트 10에다가 루트 10을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해주면 되니까 없어져서 요 10이었으니까 5가 돼서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네. 어때 얘들아? 너네가 아는 개념 아까는 너무 많은 개념이 나왔는데 이건 딱 극선만 알아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 우리 현은 지겹도록 많이 구해봤었고 그리고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것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극선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원래 없습니다. 근데 미리 알아두면 어차피 이대부고가 됐든 중학여고가 됐든 우리 어때요? 서술형 없잖아요. 다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공식 쓰라고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27번에 없습니까? 27번까지. 자, 28번부터 30번. 30번. 자, 30번도 쭉 넘어가다 보면 이게 다 생각이 이씨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30번이 또 60번이랑 똑같죠. 그래서 30번을 맞추면 사실 60번도 맞춰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30번이요. 풀이가 진짜 쉬워요. 엄청 쉬워요. 생긴 거에 비해 풀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은이한테 물어볼게. 아니야, 하은아 대답해줘. 하은아, 혹시 원 밖에서 접선 그었는데 90도면 내가 뭐 기억하라 그랬지? 사각형. 그렇지. 저것만 알면 30번이 갑자기 풀려요. 아니, 그 단순한 개념이 이 복잡한 30번을 풀리게 한다고요? 잘 봐. 원이 있어요. 접선을 그었습니다. 2개를. 그랬더니 그 두 접선이 90도가 됐대요. 그러면 아까 방금 하은이가 말한 대로 정사각형. 이 모든 길이가 다 같아요. 근데 그게 뭐로 같냐면 기울기가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다 1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밖의 점이 몇 컴마 몇이야? 몰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 접점 있지? 네. 여기 접하지? A. 너 여기 접하지? B. 네.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만 그려. 그렇지?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닌데 괜찮아. 뭐 직선이 뭐 많이 당황스럽니? 자, 가볼게. 이걸 Y는 MX라고 한대. 자, 갈게.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정사각형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요 길이가 뭐 나와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2야. 근데 우리 파란색 직선도 지금 어디죠? 대각선이죠. 정사각형의 성질. 서로 대각선을 뭐 한다? 수직 2등분한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면서 2등분이 돼요. 그 말 뜻은 여기가 자동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 2분의 루트 2는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죠. 끝.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1 넣으면 m-1의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로 할게요. 어차피 대각선끼리 곱해서 제곱할 거니까. 그럼 제곱하면 이 m-1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과 같고 암산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서 얘들아 m값이 몇 개 나와요? 2개죠. 그래서 답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 이렇게도 있겠지. 대각선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울기에
합을 찾아다 그랬으니까 합 맞나? 합.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아셨죠? 자, 다음 또 30번까지 없어요? 31번부터 33번. 33번. 자, 그럼 33번을 맞추면 또 뭐를 맞출 수 있어야 될까요?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이게 다 생각이시 만든 겁니다. 부탁이에요. 61번을 맞겠죠. 자, 33번 한번 가볼게. 이 33번 이제 최악의 풀이가 뭐냐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이대부고 한 명 있었는데, 저 P점을 A, P 잡고요. 진짜 AP 거리랑 BP 사이 거리를 구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구하라 그러면 진짜 그걸 A, B라고 두고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디서 멘붕이 오냐면 얘를 A, B라고 둔 다음에 요 사이 거리까지는 구했다 이거야. 그걸 제곱했더니 뭐에 관한 식이 나와? AB에 관한 2차식이 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거의 최소값을 찾으려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AB에 관해서 2차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안 될까요? 한데 우리 AB가 어디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으니까 원 위에 있다는 또 조건까지 또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진짜 AP 거리 제곱 더하고 BP 거리 제곱 구해서 얘를 A에 관한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여기가 최소값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맞는 논리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립하려면 이 A, B는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A, B여야 돼요. 아무 데나 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A, B는 만약에 얘가 0 되는 값이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얘를 원한테 넣었더니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얘가 최소값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제가 저걸 거리를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지금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거든요. 근데 저 삼각형에서 양쪽 변 제곱해서 더한 거 되게 비스무리한 공식을 하나 배웠어. 뭐지? 그치.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바로 여기서 중선을 그으면 즉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배의 PM제곱 더하기 AM제곱과 똑같다라는 사실이 성립한다 이거. 근데 그러면 저는 A점도 어차피 마5, 마3으로 알고요. B점은 마1, 마5가 아니까 자동적으로 M값도 구해진다 이거야. 마3, 마4로. 그럼 제이야. PM제곱과 AM제곱 중 누가 항상 고정이지? A, M. 이 길이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좌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사이 거리 구해보면 4 더하기 1, 루트 5가 나오고 제곱하니까 5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PM제곱만 구할 줄 알면 PM제곱이 작으면 전체도 작을 거고 PM제곱이 크면 전체도 크겠다라는 거야. 그럼 과연 이 길이, 이 흰 색깔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근데 저게 가장 짧으려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되게 많이 봤던 문제더라. 바로 원의 중심부터 M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R을 빼는 바로 D-R이 최소지 않냐. 그래서 얘가 바로 D-R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D는 뭐가 되겠어? 중심 몇 컴마 몇과 0,0과 M값 마3, 마4까지의 거리고 너무 이쁘지? 5 나와 5. 9 더하기 16이니까. 거기서 누구 빼면 돼? 반지름이 몇 짜리였어? 2짜리였으니까 이 PM 값의 최소는 5 빼기 2에서 3이고 제곱하면 9겠군요. 그래서 정답이 2 곱하기 14 답은 28이 나오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4-5문제 빼놓고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 얘도 사실 배우긴 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갈 생각은 사실 못해요. 이건 풀어본 학생은 사실 못 푸는 것도 맞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32요? 32. 32를 만약에 맞았다는 학생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70번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 해주는 거냐면 앞에서 맞았는데 뒤에서 틀린다. 앞에서 틀렸는데 뒤에서 맞는다. 이 새끼는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꾸 머릿속에서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되더라. 개념을 계속 생각해야 돼. 이 문제를 이용하려면 접선이란 말이 있네.
그럼 접선을 세우려면 위에 점이야, 밖에 점이야, 기울기를 알 때야. 접하니까 D는 아니래. 이게 계속 확장돼서 풀어야지 여러분들 풀리지. 자, 그럼 32번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없어요? 그럼 지우 따로 해드릴게요. 32번. 자, 다음 34번부터 36번. 36번이요. 자, 35. 근데 35번이 훨씬 쉽죠. 35번이 얘야, 지우야. 요거. 우리 여기서 물어볼게. 35번의 힌트 이렇게 해줄게, 지우야. BC는, 잠깐만. 35번 손 들어봐. 할게. 이거 해야 돼. 35번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사실 36번은 오히려 안 해도 돼. 36번을 만약에 틀린 새끼가 있으면요. 36번 장하은인 것 같거든요. 자, 36번을 맞으면 여러분들 뭐를 응용해서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건 응용이라 했어요. 69번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69번을 틀렸는데 방금 할 건 지금 몇 번이었지? 36번을 맞았다. 36번을 맞았는데 69번을 틀렸다. 그럼 뭐가 딸리는 거냐? 응용이 딸리는 거예요. 응용이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35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나한테 말해봐. 맞춘 사람. 35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었지. 근데 35번에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이랑 35번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혹시 제이야 기억나? 35번 같은 문제 풀어봤었거든 우리? 이런 비스무리한 그림 같은 거. 걔와 35번의 차이점은 뭐지? 정삼각형? 아닌데. 다른 문제들도 정삼각형이 있었어. 그렇지. 우리가 앞전에서 풀었던 문제 비스무리한 것들은 대부분 밖에 있는 두 점은 고정돼 있었어.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은 고정이었고 이 P점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벌이냐? 높이가 바뀌어요, 계속. 높이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었냐면 가장 짧을 때가, 즉 넓이가 최소니까 최소값은 D-R이 높이일 때고 최대값은 D 플러스 R일 때가 최대값이어서 2분의 1 곱하기 최소값 곱하기 밑변 BC, 이게 넓이의 최소값,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똑같이 BC, 그럼 얘는 넓이의 최대값이 나왔었어.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안 바뀌고 BC도 공통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던 게 앞에서 블랙라벨에서도 풀었고 유형 집에서도 풀었던 거야. 근데 지금 35번은 신기한 게 뭐냐면 BC가 돌아다녀요. 이 BC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 길이조차도 바뀌어요. 이게 변경돼요.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은 심지어 정삼각형이 되도록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정삼각형이 되게 BC가 이동해서 정삼각형을 만들 거고, P가 여기 있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BC가 움직여서 또 정삼각형이 되게끔 돌아다닐 거라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삼각형과 가장 큰 정삼각형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이다, 최소이다는 잘 봐.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거든.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 높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높이는 결국 이 직선부터 이 위에 점들까지의 거리거든. 선생님,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가 가장 크다는 건, 가장 작다라는 건 결국 누가 결정한다? 높이가 똑같이 결정할 건데, 이 높이를 알면 우리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아니냐 이거지. 그럼 즉 높이가 가장 클 때를 알면 한 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일 거고, 높이가 가장 작다는 건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니까 거꾸로 높이를 통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y는 x 빼기 6입니다. 얘랑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0,0까지 거리 좀 구해볼게요. 그게 디스턴스 d일 거예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그래서 3루트 2가 나와요. d가. 그러면 제일 짧은 높이는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 누굴 빼면 돼? 반지름 루트 2를 빼면 되니까 2루트 2가 될 거고, 높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은 여기다 루트 2를 더한 4루트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한 2루트 2와 4루트 2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온 공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양쪽에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높이가 가장 작을 때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곧 루트 3분의 4루트 2가 될 거고, 높이가 가장 클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8루트 2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때 문제가 뭘 구해야 돼? 넓이. 그럼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제 얘를 각각 넣어서 빼주면 되겠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뭐 하래? 그냥 빼달래. 그럼 시작할게. 제이야, 최대에서 최소 뺄 건데 어차피 똑같은 4분의 루트 3은 있으니까 묶을게. 그럼 우리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돼. 자, 요거 제곱하면 뭐 나오지? 3분의? 3분의? 3분의 32.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뭐 나오지? 3분의? 128. 야, 거꾸로 뺐다. 128? 64에다, 그치? 그리고 3분의 32. 그럼 빼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빼면 뭐 나오지? 3분의 96. 그럼 약분해서 32, 4, 8에 32. 따라서 8 루트 3이라고 답을 말해주면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 BC가 고정이었다면 얘는 오히려 높이로 한 변의 길이를 추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6번은 이거 난이도 하죠. 근데 왜요? 자, 36번 손 들어봐. 장하은이거든, 얘들아. 잘 봐. 36번 보면, 하은아, A, B는 어때요? 고정됐죠? 그럼 이미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고정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겠어요? 말 그대로 높이겠죠. 근데 높이가 누가 되겠어요? 바로 C부터 BA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최대일 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너네 BC 사이 거리 좀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힌트 주고 넘어갈게요. 다 해줘요? 할게 그럼. 자, 그럼 제가 일단 원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점이 이렇게 AB가 있고 요게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요 최대의 특징은 뭐냐?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D 플러스 R이 높이다. 이해가 하나? 그럼 얘가 지금 0,-5고 얘가 지금 4,3이거든. 그럼 요거부터 먼저 구해줘, 하나. 요 밑변의 길이, 문제가 뭘 구해달래? 넓이의 최대가. 오케이. 요 밑변의 길이 뭐 나오지? 16 더하기 64. 뭐 나오니? 82? 80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이거 못 구해요. 요 반지름이 몇인지는 알죠? 반지름이 5거든요? 근데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4분의 8, y는 2x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저는요, 요 길이부터 먼저 구할게요. 디스턴스부터.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중심 0,0이니까 00. 루트 5가 나오네요. 너무 이쁘게. 그러니까 그래서 넓이가 좀 그지같이 나왔구나. 높이가 바로 루트 5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쇼킹하게. 5 더하기 루트. 그럼 정답은 끝났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우리 루트 80이 몇이죠? 4루트 5 곱하기, 제가 되겠네요. 뿅뿅! 2루트 5에다가 5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니까 10루트 5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A랑 B를 더해달래. 답은 20, 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요? 자, 다음 또 없어요? 그럼 37번부터 39번. 38번? 38번 혹시 맞으신 분 손? 이거 잘하셨는데, 38번. 38번이 오늘 원방 질문 중 가장 난해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이것 빼놓고 솔직히 오늘 원방은 다 쉬웠다라고 생각. 아니, 왜냐면, 아니야. 그래. 너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여러분들 뭐 9번 만에 공수투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인 거니까. 자, 한번 가볼게. 38번. 자, 38번은 뭔가, 얘들아, 이것도 이제 이런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저 아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10? 이거 뭔가 파푸스 정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건데, 그때는 아까 10이 아니라 그냥 그 값을 찾아달라고 한 거거든?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지금 38번이었지. 얘들아, 잘 봐. 진짜 AP제곱, BP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AP제곱을 구해보면, A, B랑 몇 콤마? 마이, 0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P제곱은 몇 콤마 몇이었어? 2, 0이었으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근데 얘네 둘이 더했더니 항상 10이래. 그래서 더해봤거든? 10은 암산할게. 2A제곱, A는 다 사라지고, 2B제곱, 4 더하기 4니까 8. 그래서 8 넘어가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된 게 나와. 근데 얘들아, 잘 봐. 나는 이거 맞춘 학생들이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게 이제 기특한 거야. 저게 단순하게 진짜 A, B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건 1차원적이라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꼭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의 점에 A, B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 B가 너네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더했더니 1 되는 게 아니라 이 A, B는 사실 정해져 있대. 어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지. 요 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P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A, B라고 놨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런 점이 얼마나 많니? 1,0, 마일, 0, 0,1, 0,마일 그거 말고도 막 여기 이상한 점들 루트까지 포함한 아주 무수히 많은 이 P점들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아요. 무한기. 저걸 만족하는 A, B는. 근데 너네가 그 중에서 콕 하나를 뽑아와서 여기다 넣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뽑은 걸 여기다 뿅 하고 넣었더니 그 값이 가장 클 때를 찾아달라. 얘들아 이거 몇 개 나올까? 졸라 많아요. 아니 셀 수가 없어요. 무한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잘 봐. 이 값이 K가 나왔다고 칠게. 근데 내가 이렇게 써주는 순간 우린 그래도 학습의 동물이니까 얘를 이렇게 분석했다는 건 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아? 얘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6 컴마 마8인 원 위에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K인 원 위에 A, B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내는 어렵다니까 이 문제.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거 맞춘 학생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봐. 요 위에 있는 A, B를 여기다 넣었더니 나왔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A, B랑 여기 있는 A, B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얘들아 A, B, A, B 같은 A, B라는 건 두 원은 항상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왜? 같은 A, B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6, 마8의 원을 한번 찍어볼게. 여기 있다고 칠게. 6, 마8이 여기. 여기에 반지름이 루트 K짜리 지금 원이 있다는 거. 이 위에 지금 P점이 똑같이 있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유리야, 얘 흰색이랑 노란색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안 만나면 같은 P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커져 볼게. 이렇게 커졌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그러면 처음으로 P점이 탄생할 때가 언제죠? 이렇게 접할 때예요. 그럼 드디어 이 점을 P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P점은 여기다 넣었더니 말되고 여기다 넣었더니 말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때 이 K가 결국 이 흰색 원의 뭘 뜻하지? 반지름이지. 이때가 요게 바로 루트 K더라라는 거야. 지금 저 분홍 색깔이 가장 클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저 루트 K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조금 더 커져 볼게, 원이. 이 흰색 원이 더 커졌어. 여기서 만나. 오케이. 그럼 그때 루트 K가 더 길어졌어, 얘들아. 오케이. 더 길어져 보자. 더 길어져 보자. 원이 더 커져 봤어.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P점이. 그래도, 오케이. 얘가 더 클 것 같아. 맞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흰색과 이 노란색 원이 만나면서 이 흰색 원이 가장 크게 커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바로 내접할 때지, 요렇게. 여기서 만났을 때가 아마 가장 이 흰색 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가 가장 클 거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제가 저 가장 클 때를 어떻게 찾죠? 라고 하면 바로 이 전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누굴 더하면 된다? 반지름을 더하면 정답이 되더라.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0,0과 6,8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면 이쁘죠? 36 더하기 64에서 10 나와요. 여기다 누구 더하면 돼요? 저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 1. 그래서 정답이 11이고 답을 11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11이 반지름이니까 루트 K가 11 될 때예요. 따라서 K는 몇이다? 121.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답은 그래서 아마 121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또 40번부터 42. 뭐 다 떨어뜨려요. 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40번부터 42번. 없어요? 이제 우리 수준별 갑니까? 다들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모르는 걸 막 배울 때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채은아? 왜 안 좋아지지? 신기하네. 어차피 다른 애들도 어려워하거든? 자, 43번부터 46번이요. 44번? 자, 44번 가볼게. 내가 44번부터 70번까지 질문을 받을 건데, 내가 설명 안 한 개념이 나오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풀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릴게. 아니, 이러면 또 너네, 선생님 전 재산 뭐 다 줄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현실적으로 10,000원을 줄게. 내 지갑에서 꺼내가. 아니, 그러면 현실적이다. 진짜 10,000원을 내 눈앞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 내 전 재산 줄게. 그럼 우리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변호사 선임하고 해갖고 재산 넘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은 또. 야, 너네 약속이 5명이었다니까. 아니더라고. 진짜로. 안 됐다니까. 자, 가볼게, 44번. 자, 어쨌든 나 44번부터 70번까지 했는데 현실적, 좀 이따 10,000원 꺼내놓을게, 여기다. 내가 그러면 딱 하는데, 야, 갖고 가. 딱 이렇게 할게. 알았지? 자, 간다. 중심이 요 원 위에 있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어디에 접한대? X축, Y축. 그럼 너네들도 대답해줘야 돼. 우리 서로 할래? 야, 다 10,000원씩 걷어. 그럼 여기 지금 한 10만 원이면 나도 여기다 10만 원 꺼내고 너네들은 10,000원씩 내서 10만 원 내서 44번부터 70번까지 이 선생님이 전혀 설명 1도 안 한 문제를 방법으로 풀었다. 그럼 내 12만 원 갖고 와서 너네 뭐 10,000원씩 더 갖고 아니면 너네 70번 끝날 때까지 전혀 이건 너무 완벽했어. 다 배운 걸 설명한 거였어. 그럼 내가 싹 튕겨서 난 갈게. 알았지? 자, 간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개념 설명했다. 무조건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지? 중심은?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따라서 X축, Y축 동시에 접해 있다라는 건 무조건 중심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림 4개 그려가지고 표현해 줬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까지 했냐? 야, Y는 X면 1, 3, 4분면에 원이 있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면 2, 4, 4분면에 중심이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얘는 그러면 중심이 무조건 A, A일 거고 얘는 A, B,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얘들아 내가 찾은 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 문장을 보고 세운 중심이고 이 중심은 사실 어디 위에 올라가 있대? 새로운 요 원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대. 그러면 결국 저 중심은 얘들아 요 원에 어떻게 해야 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바로 이 두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 중심은 이건데 그 중심은 여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넣어볼게. A-3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은 8. B-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1의 제곱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암산해볼까?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 9 더하기 10인데 플러스 2는 0.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큰일 났어요. 왜? 저거 a 값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요, 중심을 다 구해달래요. 아니지, 얘들아. 잘 봐. 그럼 물어볼게. a에 관한 몇 차식이지? 그럼 a 값이 몇 개 나올 가능성이 있어? 2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겠지. 그걸 누구 갖다 판단하지? 판별식. 채은아, 판별식 쓰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그 말 뜻은 여기서 몇 개 나와? 2개. 그래서 여기서 일단 원이 2개 나올 거야. 그 2개의 원의 반지름을, 중심을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 알파고 다른 하나는 베타, 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이해 안 되면 멈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얘 가볼게. 얘도 암산하면 2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는 0. 와, 여러분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원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1개. 그래서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원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어떻게 3개 나와요?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와서 막 질문했던 친구가 있어요. 한땡땡이라고. 근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B값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대신 조심하세요. 여기서 원이 하나 나오는데 걔는 중심이 1,1이 아니라 요렇다는 전제하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네모치는 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원 3개들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뭘 찾아달래?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은 구하는 공식이 뭐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요렇게 될 거고, 3분의 이렇게 될 건데. 에이, 알파 플러스 베타 모르잖아요. 아니지. 알파 플러스와 베타는 이 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3분의 5, 1이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둘이 더하면 3분의 8. 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돈 내기 했잖아요. 좀 위험하지, 사행성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을 트는데 여기만 틀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돈 내고 했다 막 이런 거 하면은 돈 걸고 했다 오해인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 안 한 개념이 있어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써먹는 거. 그리고 그냥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건 대입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쭉쭉쭉 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46번이요. 자, 46번 가볼게요. 요거는 모든 전반 다 나왔어요, 질문이. 근데 뭐에서 질문이 나왔냐면, 근데 최대값은 찾았대. 최소값을 못 찾겠다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자, 한번 가볼게. 일단 원부터 깔끔하게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2,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들아, 얘는 중심이 1,2이면서 반지름이 지금 5인 원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오면 일단은 X축, Y축을 다 벗어나서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좀. 이렇게 큰 원이. 자, 요런 원이 나왔다 칠게. 근데 여기서 0,0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 하나를 그어달래. 그었어.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죠. 그 점의 거리의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체도 찾아. 즉 A, B의 최대체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A, B가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현의 최대체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이게 기울기가 바뀌어요. 지금 Y는 mx니까. 그럼 이 현이 조심해야 돼. 지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점은 고정입니다. 여기가 시계의 초침이야. 그래서 째깍 돌고 있다고 생각해봐. 가장 길 때가 언제겠니? 지름 끝. 이게 진짜 제일 길어요. 이 주황 색깔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은 지름 5, 10. 최대값은 10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최소값을 못 찾겠다는 거야. 최소값. 선생님, 그러면 이 주황색 좀 지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현하면 내가 뭐 생각해달라 그랬죠? 소. 내가 안 한 개념 없다 그랬잖아. 소 그려볼게. 소. 찍 그렸어. 자, 그럼 내가 어디 지금 구하고 싶어요? 요 길이 구하고 싶죠. 이 길이가 짧아야 전체 길이도 짧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를 찾으라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 갖다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이는 벌써 뭐로 고정이죠? 반지름. 몇으로? 5로 벌써 고정이에요. 맞죠? 그럼 나는 이 길이만 구할 줄 알면 뭐 하면 돼요? 가장 짧겠다. 그치? 그럼 왜?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 이 삼각형보다 더 짧은 삼각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언제일까요? 잘 생각해. 아까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 요 점으로부터 어떤 곳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죠? 수직으로 만날 때거든요. 그 말 뜻은 언제가 얘가 가장 짧냐면, 이거 지울게 다. 자, 언제가 가장 짧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파란색 직선 아까 무조건 지나는 점이 몇이었죠? 0,0이었죠. 바로 이 점이랑 이 0,0까지가 바로 수직으로 만날 때. 즉, 요럴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 반지름이 5고 여기가 중심이 1,2였으니까 0,0까지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짧은 현은 여기 길이는 몇이다? 25에서 5를 빼니까 루트 20. 그래서 얘 최소값이 2루트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에서 80을 빼서 정답은 20이 되는 건데 이건 답을 맞추기 함이고 근데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제 너 나한테 그랬을 거야. 12만 원 갖고 오시죠. 왜? 아 이게 언제가 최소가 될 때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 안 했대. 근데 소름 돋는 거 말해줄게. 저게 최소가 될 때의 문제를 우린 풀었어. 풀었어. 어디서 풀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유형집인가 덕애불인가에 있었어요. 혹시 이 문제 기억나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3,0 지나면서 이 노란 색깔의 최대 최소 찾았던 문제 기억나? 안 난다고? 엄마 걸고 아 진짜 우리 서로 걸까? 태우 걸고 나 이거 했다. 그때 너네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거를 다 현이라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이가 자연수 될 때 개수 찾아달라는 문제였어. 이 현의 길이가 자연수 될 때. 그래서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것 찾아가지고 짧은 것과 긴 거는 한 세트씩 나오고 가운데 두 세트씩 나온다 했던 문제였어. 그럼 잘 봐. 너네 여기서 그때 이 현의 길이 가장 길 때가 언제라고 대답했어? 지름될 때라고 찾았지. 그래서 지름될 때였어 아까. 이게 가장 길었어. 그치? 너네 이거에서 가장 짧을 때 언제라 그랬어?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될 때가 가장 짧다 그랬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찾았을 거야. 것 봐. 수직될 때가 원점부터 가장 거리가 짧으니까 얘도 가장 짧게 나왔잖아. 얘도 똑같지. 이 그림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돌리면 이 점을 콕 지나면서 제일 짧은 현의 길이, 제일 긴 현의 길이. 문제가 똑같잖아. 똑같은 건데 다르게 출제를 한 거야. 얘는 어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낸 거고 얘는 그냥 y는 mx 지나가는데 그 길이가 가장 짧을 때나 길 때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뚱맞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느끼는 거지 나라고 해서 뭐 이거를 뭐 많이 풀어봤고 이런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제를 그냥 많이 받고 애들이 하도 질문했다 보니까 나도 이거 예전에 이렇게 풀었던 건데 라고 찾았던 거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현 문제 나오면 소 무조건 생각하고 소를 통해서 이제 찾는 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20, 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 다음 페이지까지 질문 받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47번부터, 일단 최대한 정각까지는 갈게요. 정각. 47번부터 50번. 47번이요. 혼나야 돼요, 유리야. 아까 나한테 직살나게 혼나는 몇 명 있거든? 자, 47번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혹시 아까 유리 없었나? 그때 이거 설명 안 하고 있었지? 그럼 내가 따로 해줄게. 얘들아, 47번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일단 두 원은 더하기 K로 한 다음에 그 두 원에다 몇 컴마 몇 넣어라? 1,4. 그럼 알아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왔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또. 없으면 51부터 54. 50. 3. 자, 앞에 있는 거. 아니 이거 왜 저번에 이거
예. 또 매저번 나왔었나 보네. 우리 2배로 배팅 올릴까요, 여러분? 저 분유값 좀 모아야 되는데, 좀, 24만 원이면 우리 태우가 한 2달치는 좀 되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53번? 알았어요. 자, 53번 가볼게. 자, 얘도 너무 모양이 이쁜 게 얘들아.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은 사실 너무 이뻐. 그래서 지금 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여기서 지금 접선을 2개 그었대요. 이렇게. 하나. 그럼 얘는 무조건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놓고 여기 만나는 접점을 A, B라고 뒀어요. 그래놓고 문제가 뭐냐면 P가 0,5인데 외접원, 삼각형 PAB의 외접원 찾아내. 근데 이거는 있잖아. 우리를 완전 농락하는 문제인데 AB를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 밑에 원은 다 개무시하셔도 돼요. 이 밑에 있는 원은 너네들한테 착시를 일으키는 거고, 결국엔 삼각형 PAB의 외접원이면 여기에 새로운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저 점점점점점으로 표시한 원의 지금 넓이를 찾아달라는 건 외심 찾으라는 거야, 외심. 근데 얘들아, 우리 외심의 성질이 뭐예요? 그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일정하다잖아.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저 외심은 왜 난이도가 하냐면 우리 외심이면 몇 컴마 몇 나와야 되죠. 근데 저 그림이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이죠. 그 말 뜻은 외심은 무조건 어디에 있죠? Y축에 있으니까 벌써 외심이 구해졌어요. 뭐가? X좌표가 0컴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거리를 구하는데 완전 땡큐예요. 왜냐면 엄청 쉽거든요. 얘가 0,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객관식 단답형밖에 없는 학교들은 이거 사용해야죠. 이게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저 또 A, B를 뭐라고 해요? 극선, 또 극선의 방정식 이용하는 거예요. 극선의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또 문제 풀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한번 정석대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 흰 색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기울기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만 몇 컴마 몇 지나요? 0,5를 지나요.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근데 제이야, 저 흰색 직선을 원하고 뭐 하고 있죠? 그러면 접한다면 뭐를 써라? D는 R. 얘들아, 원이랑 직선이랑 접하는데 D는 R 안 쓰는 문제 없습니다. 1억 문제 중 1억 문제, 1조 문제 중 1조 문제 다 써요. 그래서 D는 R 구해볼게요. D 구해볼게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 0,0으로 너무 이뻐. 절대값 5야. 근데 반지름도 너무 이뻐. 반지름이 루트 5야.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5는 5m제곱 플러스 5니까 m제곱이 뭐 나와요? 4 나와요. 그래서 m값은 뭐가 나옵니까? 뿔마 2가 나와요. 그럼 이 직선이 그냥 구해진 거예요. y는 2x 플러스 5라는 놈이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그럼 우리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뭐예요? 도형의 이동 들어가죠. 아까 이 그림이 뭐에 대해서 다 대칭이랬죠? 그래서 얘 Y축 대칭하니까 기울기만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외심 찾으려고 하면 이 점을 구하면 사실 완전 땡큐거든요. 왜? 이 모든 거리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우린 저 A가 됐든 B가 됐든 한 점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Y 대신에 얘를. 그럼 공교롭게도요, 식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여서 x좌표가 마이너스 2로 그냥 게임 끝.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1. y축 대치니까 얘 몇 컴마 몇? 2, 1. 그냥 바로 또 구해. 3점 다 구했네요. 그럼 외심은 뭐였었죠? 그 외심으로부터 모든 거리가 다 똑같다. 끝. 그래서 0,k, 얘들아, 0,k랑 0,5까지 거리는 그냥 단순하게 5에서 k 빼면 되죠. 5-k가 누구랑 같다? 바로 얘와 얘 사이 거리. 그럼 뭐 나와요? 5-k의 제곱은 4 더하기 k-1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k 값이 나옵니다. k가 심지어 제곱도 사라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k, 8k는 25인데 여기 5가 넘어가니까 20. 따라서 K는 2분의 5.
근데 사실 중심도 중심이지만 넓이니까 이 2분의 5를 여기다 넣어주면 5-k가 반지름이었으니까 2분의 5가 나오게 돼요. 답은 4분의 2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